어르신들, 다음 주면 드디어 설날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손주들, 듬직한 아들, 싹싹한 며느리 볼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딱 3초입니다. 어르신께서 무심코 던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오랜만에 모인 가족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싸해지고, 며느리는 부엌에 가서 한숨 쉬고, 아들은 바빠서 일찍 가봐야겠다며 짐을 쌉니다. 아니, 내가 틀린 말했냐? 다 자식 잘 되라고 걱정돼서 한 말이지. 네, 맞습니다. 부모 마음은 다 사랑이고 걱정이죠. 하지만 받아들이는 자식들에게는 그게 비수가 되어 꽂히고 잔소리 폭탄이 됩니다. 기껏 뼈 빠지게 음식 장만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결국 자식들 마음 상하게 해서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 최고다 소리 들으며 자녀들이 먼저 지갑을 열고 두툼한 용돈 봉투를 내밀게 만드시겠습니까? 오늘 마음 든든에서는 이번 설 명절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금기어 3가지와 듣는 순간 자식들이 감동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마법의 칭찬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번 설날은 그 어느 때보다 웃음꽃 피는 따뜻한 명절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고 단단하게 지켜드리는 든든 백세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말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니까 더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죠. 오늘 마음 든든 코너에서 저와 함께 그 지혜를 배워보시죠. 든든 백세가 마음 든든히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어르신들, 며칠 전부터 시장 보고 고기 재우고 떡국 떡 썰면서 자식들 기다리셨죠? 몸은 고단해도 마음은 내 새끼들. 배불리 먹여야지 하는 그 사랑 하나로 버티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렇게 애틋하게 기다려놓고 막상 자식 얼굴을 딱 보면 나도 모르게 잔소리부터 튀어나옵니다.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냐? 옷이 그게 뭐냐? 좀 좋은 것 좀 입고 다니지. 분명히 내 마음속에는 사랑과 안쓰러움이 가득한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지적과 타박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옛날부터 걱정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족한 게 보이면 그걸 채워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고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어르신,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변했습니다. 지금 자식들은 밖에서 치열한 경쟁 사회를 버티느라 이미 온몸이 상처투성이입니다. 직장 상사 눈치 보죠. 돈 버느라 힘들죠. 애 키우느라 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부모님이 던지는 걱정 어린 지적은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 부모님의 훈계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품에서 쉬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여기서는 아무 생각 말고 쉬어라. 이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그리워서 고향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현관문 들어서자마자 살쪘다, 취직해라, 애 낳아라 공격을 받으면 자식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쉴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구나. 그때부터 자식은 입을 닫고 스마트폰만 보게 되고 빨리 갈 핑계만 찾게 되는 겁니다. 이번 설에는 우리의 말 습관을 한번 바꿔봅시다. 걱정은 마음으로만 하시고 입으로는 축복만 뱉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깨뜨리는지 절대 밟지 말아야 할 3대 지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뢰는 바로 외모와 건강평가입니다. 거울은 본인들이 보게 그냥 두세요.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실수입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이 살이 좀 쪘습니다. 딸은 육아하느라 머리가 부스스합니다. 그걸 보고 부모님은 안타까워서 한마디 하시죠. 야, 너 관리 좀 해야겠다. 배 나온 거 봐라. 굴러다니겠다. 얼굴이 반쪽이네. 밥은 먹고 다니냐? 꼴이 말이 아니다. 어르신, 이 말들은 자식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고, 부모님이 내 건강 챙겨주시네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 관리는 능력입니다.
살이 쪘다는 말은 너 게으르구나, 자기 관리 못했구나라는 비난으로 들립니다. 반대로 살이 빠졌다는 말은 너 참 힘들게 사는구나, 찌들어 보인다는 동정으로 들립니다. 자식들도 거울 볼 때마다 자기 뱃살 보고 한숨 쉽니다.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부모님이 굳이 그걸 확인 사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평가를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덩치가 더 좋아졌네. 듬직하다. 우리 딸 애 키우느라 고생했지? 오늘 푹 쉬어라.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게 진짜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두 번째 지뢰는 자식의 미래에 대한 호구조사입니다. 이건 바로 명절 불화의 1등 공신이죠. 너 취직 준비는 잘 돼가냐? 만나는 사람은 있고? 둘째 소식은 없냐? 부모님들은 궁금해서 답답해서 묻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이 질문은 수사관의 신문처럼 느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식이라고 취직하고 싶지 않을까요? 결혼하고 싶지 않을까요? 누구보다 간절한 건 본인들입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이 야속한 거죠. 거기에 대고 부모가 자꾸 물어보면 자식은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아, 나는 부모님 기대에 못 미치는 불효자구나. 이런 죄책감이 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명절에 안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며느리에게 애는 언제 낳냐 묻는 것, 정말 위험합니다. 요즘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병원 다니며 눈물 쏟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대고 옆집 며느리는 아들 낳았다더라 하면 그건 며느리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겁니다. 자식의 인생 숙제는 자식이 알아서 하게 두세요. 믿고 기다려주는 침묵이 100마디 잔소리보다 더 큰 응원입니다. 세 번째, 최악의 지뢰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비교하는 말입니다. 김영감네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임원 달았다더라. 박여사네 사위는 이번에 장모님 모시고 유럽 여행 다녀왔다던데. 누구네 손자는 전교 1등 했다더라. 이런 말 도대체 왜 하시는 겁니까? 아마 너도 좀 보고 배워라, 너도 분발해라라는 자극을 주려고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비교당하는 순간 자식은 부모에게 느꼈던 정이 뚝 떨어집니다. 그럼 그 집 아들 자식 삼으시지 왜 나한테 이러나? 나는 겨우 이거밖에 안 돼서 부모님 망신시키나? 이런 열등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어야 하는데 집에서마저 남과 비교당하고 경쟁해야 한다면 그게 지옥이지 집입니까? 남의 집 자식 자랑은 경로당 가서 친구분들하고 하세요. 집 안에서는 우리 눈앞에 있는 내 자식이 무조건 최고여야 합니다. 비록 돈은 좀 못 벌어도 출세는 못했어도 건강하게 내 옆에 와준 이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이라는 걸 말로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 그럼 하지 말라는 게 뭐 그리 많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란 말이야? 답답하시죠? 그래서 제가 대안을 가져왔습니다. 자식들 기분 좋게 만들고 며느리 감동시키고 결국에는 훈훈하게 용돈까지 두둑이 받게 만드는 마법의 칭찬 기술 3가지입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입만 있으면 됩니다. 필살기 첫 번째는 바로 과정을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주는 거죠. 자식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첫 마디가 명절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 차 막히는데 일찍 좀 오지. 타박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대사처럼 외워보세요. 아이고, 그 먼 길 운전하고 오느라 고생 많았다. 내가 오니까 이제야 집안이 꽉 차는 것 같네. 정말 고맙다. 여기서 포인트는 고생했다와 고맙다입니다. 자식들은 명절에 오는 것 자체가 큰 숙제고 노동입니다. 그 수고로움을 부모가 먼저 알아주면 자식은 무장해제가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내 힘듦을 알아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효도는 저절로 나옵니다. 필살기 두 번째는 바로 며느리 사위를 내 편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감탄입니다. 칭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막연한 칭찬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특히 음식 준비할 때 제발 간 보면서 심사위원 노릇하지 마세요. 짜다, 싱겁다, 모양 삐뚤어졌다. 며느리는 그 소리 들으면 앞치마 벗어 던지고 싶습니다.
맛이 좀 없어도 모양이 좀 별로여도 무조건 이렇게 감탄하세요. 그럼 두 번째 대사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한번 똑같이 따라서 연습해 보세요. 야, 역시 우리 며느리 손끝이 야무지네. 간도 잘 배어있고 모양도 예쁘고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맛있다. 너 아니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했겠니? 고맙다. 김서방, 자네가 와서 과일 깎아주니까 더 다네. 어쩜 과일도 이렇게 먹기 좋게 잘 깎았나. 자네 덕분에 우리 집이 환하다. 칭찬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냥 좋다가 아니라 네가 도와줘서 내가 편하다. 너 덕분에 산다라고 나의 처지를 빗대어 칭찬하면 효과가 200%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시부모, 장인 장모에게는 지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열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용돈 봉투 드릴 때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넣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필살기 세 번째는 최고의 반전 매력, 쿨한 부모 되기 선언입니다. 이건 정말 요즘 자식들이 열광하는 건데요. 부모님이 먼저 노동 해방을 선언하는 겁니다. 야, 이번 설에는 전 부치지 말자. 냄새 배고 힘들다.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우리끼리 카페 가서 커피나 한잔 하자. 내가 쏠게. 부모 입에서 먼저 사 먹자. 나가 놀자라는 말이 나오면 자식들은 깜짝 놀랍니다. 와,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신세대네. 꽉 막힌 꼰대가 아니었네. 하면서 존경심이 샘솟습니다. 이렇게 여유를 보여주면 자식들은 오히려 죄송해서라도 더 잘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면서 더 비싼 식당으로 모시고 갈 겁니다. 이게 바로 지면서 이기는 고수의 대화법입니다. 어색하시죠?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금방 됩니다.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내 품 안의 자식이었지만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한 자식은 이제 엄연한 귀한 손님입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손님한테 너 왜 살쪘냐? 돈 얼마나 벌었냐 따져 묻습니까? 손님이 설거지 좀 덜 했다고 혼냅니까? 아니죠. 그저 먼 길 와준 게 고맙고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대접해서 기분 좋게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자식도 똑같이 대해주세요. 손님 대하듯이 예의를 지키고 거리를 지키고 존중해주면 자식들은 그 존중을 받고 더 큰 효도로 보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비수 같은 잔소리가 될지 꽃 같은 덕담이 될지는 오직 어르신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 자식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아이고 빨리 탈출해야지가 아니라 아쉬움에 자꾸 뒤를 돌아보며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다음 추석에 꼭 다시 올게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이번 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 천냥 용돈을 받는 현명한 어르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닥치면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들도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거울 한번 보시고 연습해 보세요. 왔냐 고생했다. 내 덕분에 행복하다. 이 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행복한지 더해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와서 반갑고 기쁜 어르신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그대로 표현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마음 파트너 든든백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설 명절 자녀들을 보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대사를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 그대로 연습해주세요. 100% 성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웃음꽃 피는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